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엔 생산 1급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출문제 5월 기출문제고요. 2023년도 3월 3회차죠. 5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되고 나면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진도는 물류 1급 다시 한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5월 시험이 있었죠. 이건 나중에 한번 물류와 생산이 다 정리되고 나면 최신 기출문제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사를 들어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축 절차 기억나시나요? 우리 암기 코드 있었죠. 석, 개, 축, 현. 답은 2번. 이런 거 생각 안 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ERP와 그 MIS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 거 있었죠. 원래 이 ERP와 MIS에 대한 내용을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MIS는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은 부분 최적화되어 있다면 ERP는 전체 최적화. MIS는 단위 업무, ERP는 통합 업무. 그 다음에 MIS가 일 기능이 수직적이라면 ERP는 수평적이고, 의사결정 시스템도 MIS는 버튼업 방식이라면 ERP는 탑다운 방식. 요 네 가지를 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번에 보니까 둘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놨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3번 문제도 그냥 주는 문제. 처음에 MRP1, MRP2, ERP, 확장형 ERP. 답은 4번. 이것도 암기 코드. 자, 4번. 모든 사용자들이, 자, 이거 나왔던 거예요. 4번 보시면 4번에 모든 사용자들이 권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 했죠. 이거 안 된다 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한다? 맞고요. 기회응에 최적화되어 있다?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다 맞는데 모든 사용자들이 권한 없이 쉽게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니죠. 실기할 때 보면 여러분들 ERP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 사원마다 권한을 설정해서 자기가 주어진 권한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권한 설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자, 5번. 클라우드 컴퓨팅 장점. 이것도 나왔던 문제. 사용자의 IT 비용 줄어듭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와 서버 자원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없다. 답은 4번. 자, 우리 노동 부분 생산성 중에서 노동 생산성이 있었죠. 노동 생산성은 사람이 일하는 걸 뜻해요. 사람이 일하는 거는 회사에서 뭐예요? 몇 교대로 일하느냐 이거죠. 얘 말고도 노동 생산성, 기계 생산성, 자본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이 있는데 지금 노동 생산성에 대한 척도로 맞는 건 누구예요? 그쵸? 1번입니다. 1번 몇 교대를 일하느냐? 3교대. 3교대를 일한다는 건 뭐예요? 8시간씩 3교대로 세 타임으로 일한다는 얘기죠. 자, 보시고 7번 수명주기에 대해 도입기. 도입기는 정성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정성적인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회귀분석, 정량적인 분석, 지수평할법, 정량적인 분석, 이동평균법, 정량적인 분석, 델파이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델파이법인 개념은 전문가들에게 설문하는 거라 했죠. 여러 번 설문을 하고 중복해서 계속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설문을 받으면서 종합하는 걸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라 불렀다. 자, 그 다음에 흐름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산 방식에는 잡샵과 플로우샵이 있었죠. 잡샵하고 플로우샵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잡샵은 우리가 단속 생산 방식이라고 불렀고, 주문에 의한 생산, 범용기계, 공정배 기계 배치, 큰 유연성, 숙련공이 있어야 되고요. 제공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면, 플로우샵은 특수기계를 쓰고요. 적은 유연성, 물자의 속량이 적고, 전용기계를 쓰고 제품별 배치를 했고요. 비숙련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흐름 생산이 아닌 건 뭡니까? 그렇죠. 2번은 얘는 단속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자, 작업 우선순위 고려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긴급률 CR이죠. 긴급률이 작은 것부터 우선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CR은 1보다 클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었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1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작다는 건 뭐예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R은 1보다 작은 것부터 우선해서 진행하는 거죠.
납기 우선순위는 납기가 급박한 대로 얘도 맞네요. 1번, 2번은 맞고요. 자, 3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온 것부터 먼저 작업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최소 여유시간이 적은 순서 최소 여유시간법이고요. 그럼 뭐야 지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다. burst in, burst out입니다. 최단 가공시간 설명 잘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네요. 20억에서 내가 외부에서 가져온 거 10억 빼주고요. 나누기 10명이서 200시간씩 작업을 했답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50만 원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 계산 문제죠. 산수 문제. 자, 기준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로트 퍼 로트는 필요한 양만큼 구매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 맞고요. ROP는 제 발주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양만큼 공급을 받는다. 얘는 지금 뭐예요? FOQ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픽스 고정되어 있다. 뭐가? 오더 퀀티티가 즉 주문하는 양이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3번하고 4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시간 T2는 T5 더하기 4TM 더하기 TP 나누기 6 되는 거죠. 얘는 낙관시간, 비관시간, 얘는 정상전만치죠. 정상시간.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6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15 나누기 6입니다. 얼마 나와요? 그렇죠. 10.16666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 보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나 있죠. 10.2 되겠습니다. 10.2.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간만에 나왔네요. 네트워크도. 그래서 우선은 십자가를 그리겠습니다. 자, 1, 2, 4, 5로 가는 순서 한번 가볼까요? 0에서 시작해서 전진 패스는 3, 그 다음에 위에다 그릴게요.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1이 되나요? 그쵸, 11이 됩니다. 얘는 11. 그 다음에 직진하겠습니다. 1, 4, 5 가면은 여기는 0, 여기는 5, 8이 되네요. 8, 얘는 8.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1,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4, 여기는 6,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경로부터 찾겠습니다. 주경로는 11, 얘가 되겠네요. 주경로. 자, 그러면 전진 패스일 때는 지금 4번 공정에서 그 어느 T2를 따라가야 되냐 하는데 전진 패스는 뭐라 했어요? 전진 패스는 큰 게 우선한다 했고요. 후진 패스는 작은 일정이 우선한다 했죠. 작은 게 우선. 그래서 큰 게 우선이니까 지금 뭐가 10, 여기서 8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답은 8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하여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의죠. 정의. 현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정하는 기능.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했죠. 공수를 얘기합니다. 공수. 넘어갑니다. 바로 정의는 이제 암기하실 때가 됐어요. 15번 원재료,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위치에 변화를 주는 거죠. 이는 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반. 그 다음에 16번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간트 차트의 단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간트 차트의 단점은 변화와 변경이 약하다. 예, 대표적인 단점이고요. 정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PRT, CPM 쓰는 거죠. 작업 완료 시간은 그런데 알 수는 있습니다. 얘는 알 수 있어요. 얘는 단점이 아니죠. 가능한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얘도 단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간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후공정이 인수해간 만큼 생산한다. 불량품은 절대 공정에 보내지 않는다. 자공정이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이 간반을 가지러 온다. 1, 2, 3번 다 맞네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아니죠. 이거는 4번은 지금 푸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푸시 시스템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면 그냥 수요가 없어도 주문이 없어도 생산하겠다. 간반은 GT의 대표적인 통제 시스템이죠. GT가 뭐예요? 풀 시스템. 주문이 있을 때만 물건을 생산하겠다. 답은 4번입니다. 자, GT의 7가지 낭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뿌리 낭비인 과잉 생산의 낭비, 가공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불량의 낭비, 대기의 낭비, 재고의 낭비, 동작의 낭비입니다.
중복 투자는 없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자, KPC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그죠? 간접 작업률을 뜻하죠. 그럼 80% 0.8 곱하기 1 마이너스 0.2니까 0.8 88은 64.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20번 라인 밸런식이네요. 시그마 TI는 N 곱하기 Tmax 해주시면 되겠죠. TI는 44 더하기 30 더하기 46 더하기 50 나누기 Tmax 4 곱하기 50 200분의 얼마나요? 170이네. 그러면 85% 계산기 가지고 가시니까 금방금방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21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괄호란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어 흐름을 막고 있다.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글씨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에로 공정입니다. I죠, I. 아니면 병목 현상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22번 재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것 순환 재고,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이나 생산 중에 있는 제공품 또는 제공품 재고는 파이프라인 재고. 얘도 맞죠? 그 다음에 계절적인 수요의 변화, 가격의 변화, 파업을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고는 파이프라인 재고. 잘못했죠? 지금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쵸 3번 안전재고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자재관리 및 재고통제기법으로 소요량으로 발주량을 계산하고 주 생산 일정 계획 및 제품, 반제품의 레코드 파일 및 비회 및 기준 정보가 된다. MRP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SCM의 세 가지 흐름 기억나시나요? 제품과 서비스 흐름, 재정 흐름, 정보 흐름입니다. 여기 우선은 내용을 보더라도 정보 흐름, 재정 흐름, 제품과 서비스 흐름인데 물류 흐름은 없다니까요. 답은 3번이죠. 이건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ICCP는 계략적 능력 소요 요구 계획을 뜻하죠. ICCP는 누가 입력사항이에요? 그쵸. MPS가 여기 잘 설명하고 있네. 여기 그죠? MPS가 제조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여 자원의 요구사항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계산하는 게 RCCP예요. 1번은 지금 뭐예요? 재고기록철, 자재명세서, 기준 생산계획은 MRP에 나오는 내용이죠. MRP 입력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EOQ 문제 나왔습니다. EOQ 루트 EDS 나누기 H는 PI. 이제 외우실만 하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D는 1000 곱하기 4000원 나누기 얼마입니까? 400원 곱하기 0.5가 되겠죠. 하면 얼마 나와요? 그죠? 200 나옵니다. 답은 200개. 자, 그 다음에 27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세요. 구매 비용, 그 다음에 무슨 비용? 준비 비용이지. 지금 이거 비용 알고 계시면 내용도 안 읽어도 돼. 왜냐면 생산에서는 비용이 3개라고요. 구매 비용, 준비 비용, 생산 준비 비용이라 했던 거. 생산 준비 비용,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이에요. 재고 부족 비용은 물릴 거고. 그래서 여기는 더 볼 필요도 없이 생산 준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기계 및 공구의 교환, 그 다음에 준비 시의 유휴 비용, 직원의 노무비, 사무처리비, 얘를 뭐라 부른다? 생산 준비 비용, 준비 비용 또는 생산 준비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건데 TQM은 암기 코드가 있다 했죠. 제가 고, 품, 총, 지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저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품, 품질 문화 형성, 총 제적 참여, 지속적 개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암기 코드를 외우고 있네요. 아직까지. 이건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닌 건 뭐야 지금? 그렇죠. 신속한 신제품 개발은 TQM의 원칙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QC의 도구 봤습니다. 주식회사 생산관리자는
K씨 생산관리자의 K씨는 주식회사의 생산을 관리자, K씨는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품의 길이, 무게, 시간, 경도, QC의 7가지 도구 중에서 지금 요거 보면 나와야 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해요? 계량치라 부르죠. 계량치. 계량치를 나타내는 QC의 도구는 그렇죠. 히스토그램입니다. 만약에 개수치다 그러면 뭐예요? 파레토 도구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샘플링 검사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트 크기가 작을 때 저가마다 안 된다 했죠. 이거 로트 크기가 작을 때는 전수 검사해라. 자, 그 다음에 지금 31번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류를 물어봤죠. 오류에는 여러분들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는 참이지만 이에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는 경우 이걸 알파 오류라고 부르고 1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 실제 양성인 것을 거꾸로 음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거짓 오류, 베타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품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로트가 이미 품질을 갖는 로트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되는 내용이 있는데 품질이 나쁜 로트가 잘못으로 합격이 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아까 말했던 2종 오류라고 부른다. 2종 오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1종 오류는 생산자 위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31번 문제는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기사에 가져온 문제인데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서 헷갈리는 문제. 이 내용들이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 품질 경영 기사나 다른 데서 물류관리사나 그쪽에서 한 문제씩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공부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공정이 안전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품질의 특성은 정규 분포의 모습을 따르며 품질 관측 제2 평균값을 중심으로 관리도는 UCL과 LCL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센터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는 얼마? 3시그마, 밑으로도 3시그마 이렇게 한개 범위 내에 점들이 위치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관리도라고 부릅니다. 이거 슈아트의 시드시그마 관리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표준으로 채택이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A는 정규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봐주시는 거지 이걸 갖다가 너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그마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라고 쓰면 돼? 그냥 3으로만 쓰면 되겠네. 3 숫자만 쓰래요. 3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시험을 보실 때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는 지문이 하나당 5개씩이에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5개 지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3개밖에 없을 때도 있어. 2개의 지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답은 어디에서 이미 나왔어? 1, 2, 3번 내가 알고 있는 3개에서 나왔어. 그런데도 나중에 뭐 하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자꾸 끌리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고치고 나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답을 찾았는데 자꾸 끌리는 게 뭐에 끌리는 거야?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내용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오답을 갖다가 정답으로 체크하고 나중에 고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답은 절대 고치면 안 된다. 고치면 틀린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모르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ERP는 그나마 좀 양호한 거예요. 32문제 중에서 모르는 건 한두 문제만 나오잖아. 그냥 틀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을 내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30점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천천히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날 뭐 답을 갖다가 번호를 생각한 대로 막 풀면서 찍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냥 집에서부터 오늘은 3번이 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모르면 앞으로 오늘은 3번으로 찍어야지 하고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또 머리 써가지고 국가고시에는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있으면 25%씩 답이 나오더라. 근데
얘는 아니에요. ERP는 아닙니다. 그거 하등에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고려해서 답을 찍으면 안 된다.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그 번호 1, 2, 3, 4번 중에 그 번호로 그냥 찍고 오세요. 그게 훨씬 가능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저번에 찍는 법 하나 또 알려드렸죠. 부정사가 나오거나 한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그게 답이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1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물류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1급 다음에 강의가 진행되니까 물류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